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리딩파워 기본 2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신 본문에 비해서 이 모의고사 형식의 글은 짧죠. 항상 지문 하나가 물론 여러 개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이 글의 주제인데요. 그것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니까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몇 개의 것들을 막 뭐 얘기하고 그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한계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읽으시면 글을 정복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을 한번 볼게요. 신념에 의한 선택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선택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에 근거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선택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차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딱히 쉽게 와닿는 글은 아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벌써 주제문이에요. 이 글의 전개 방식은요. 예시 앞에 주제문을 두고, 그러니까 뭐를 주장을 하고 그 뒤에 뒷받침을 해주는 주제, 예시 구조에 의해서 예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주제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신념은 강력하다. 믿음은 강력하다. 믿음, 신념 똑같은 말이죠. 그 것들은, 믿음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And so, 그래서 또 뭐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과정, 우리 삶의 과정이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나오고 있네요. 자, most of the choices, 대부분의 선택들은,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의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써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무슨 선택이냐면 우리가 만드는, 매일매일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생략한 것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어에서 생략을 하는 것은 생략해도 의미가 통하니까 생략해 놓은 거잖아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결과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whether, 뭐뭐이던지 간에, 이게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부사절로 쓰이고 있네요. 자, 뭐이던지 간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던지 모르던지 간에, 여기서 그 사실은 뭘까요? 이거죠?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지 아니던지 간에 이것은 항상 사실이다. 되셨죠? 자, 대부분의 우리가 만드는 선택은 우리의 그 신념을 기반으로 해서 신념의 결과다. 그 선택들이. 되셨죠? 자, 예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때, 이제 예시죠? 당신이 베이글을 무엇보다도 도넛보다 베이글을 당신이 선택할 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그렇게 베이글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요. 믿음, 그 다음에 that을 썼죠. 이거 동격이라는 거고요. 동격이라는 것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격은요, 관계대명사하고 조금 달라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동격의 that은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고요. 또 이게 동격의 that이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인 위치로 바꿨을 수 없는 그런 문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 동격절이라는 것은 뭘 꾸며주냐면 그 앞에 있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이 명사가 추상명사일 때, 추상명사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이러한 추상명사가 뭔지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격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동격이라는 게 있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완전한 절로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넛보다 베이글을 선택한 것은 무슨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베이글이 better for you, 당신에게 더 좋다라는 믿음, 혹은요 다른 믿음인데요. 또 이렇게 그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믿음에서 오거나 혹은 이러한 믿음에서 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You will like the taste better. 당신이 그 맛을 더 좋아할 거다.
그 맛을 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도넛보다 베이글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도넛보다 베이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베이글하고 도넛 얘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하면 오바예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예시 읽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예시. 뭐에 관한 예시죠? 여러분, 왜 도넛보다 베이글을 선택했다고요? 베이글이 당신이 더 뭐 좋아한다, 맛을 더 좋아하거나 건강에 더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베이글을 선택했다라는 예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선택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에,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주제문으로 가보시면 믿음은요,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베이글을 선택했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당신의 행복한, 즉 감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Rest of the morning, 아침 내내, 나머지 아침 동안에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니까 행복하겠죠. 만약에 당신이 지구 과학을 선택을 했다면 뭐 대신에 오셔노그래피, 해양학보다 지구 과학을 선택을 했다면 그렇게 선택한 것은 또 stem from 뭐에서부터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요. 또 무슨 믿음이냐면 동격 대시 또 나오죠. You will enjoy the subject more. 당신이 그 과목을 더 좋아하겠다라는 어떤 내면에 깔린 믿음이나 혹은 maybe from, stem from, 그 다음에 stem from 또 어떤 믿음에서 당신이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수도 있냐면 it will be easier. 그 수업이 난 더 쉽겠다. 왠지 해양학은 어려울 것 같아. 지구과학은 좀 더 쉬울 것 같아. 난 지구과학을 옛날에 뭐 조금 공부해 본 적이 있으니까 뭐 그러한 믿음에서 그 과목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근거해서 이러한 선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믿음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죠. 자, this choice, 이러한 선택, 여기서는요, 해양학보다 지구과학을 선택한 그 선택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무슨 능력이에요? Stay awake in the class. 수업에서 깨어져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써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한 선택이니까 수업도 더 재밌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업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태도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평균적인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의 대학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삶의 방향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그 나중에 여러분들 삶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시고 이 위에 주제문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OX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모의고사 지문은요, 어법사항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법사항보다도 이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나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의 그 행동이나 감정이나 삶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는 그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글 한번 볼게요. 발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치워라. 간단하죠. 발표, presentation. 자, let's face it. 그것을 한번 우리 직면해보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giving a presentation is going to be the stressful experience. 자, 발표를 하는 것은 is going to be 뭐뭐일 거다. 굉장히 스트레스적인 경험일 거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발표하는 게 쉽진 않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발표 자체도 그렇고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발표를 하는 것은 공연과 같다. 공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관중들 앞에서. 그냥 하는 걸까요? 어떤 연습도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한 다음에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것을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도 공연과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다.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다. 쇼, 액트와 같습니다. 뭐가요?
프레젠테이션이. 그리고 드라마와 같습니다. 프레젠터 발표자는요, is on display 전시 중에 있습니다. 전시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전시가 되어져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하고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들은 전시 중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발표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관중들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발표자는 전시 중인데요. 모든 세계의 전시 중이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모든 세계라는 것은 그 발표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앞에 되게 많이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할 때 전시 중이냐면 그나 혹은 그녀, 발표자죠. 이 사람들이 bears all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뭐 하기 위해? 또 드러내기 위해 그 자신이나 그녀 자신을 관중들에게 모두 드러낼 때 그 발표자는 모든 세계에 전시 중입니다.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에는 그 앞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발표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조금 되게 긴장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나 그녀 스스로, 그렇죠? 그는 뭐 스스로니까 셀프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제기 대명사를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The last thing you need is. 자, 이 괄호로 묶은 것은요,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명사,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요. 괄호로 묶으시고요. 괄호로 못 묶으시면은 이 본질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괄호로 묶어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st thing, 가장 마지막의 것, 당신이 필요한 가장 마지막의 것은 is 이하입니다. 무언가입니다. 되셨죠? 여기 구조를 잘 보세요. The last thing, 가장 최후의 것, 당신이 필요한,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마지막 것은 무언가입니다. 자, 애매하죠? 그 무언가가 뭐냐면요, that is going to get in the way of 블라블라. 그러니까 당신을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뭐를 방해하냐면 당신이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 당신의 최고의 그 발표를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당신이 필요한 마지막의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요, 가장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야, 너 학교 가는데 뭐 준비를 좀 해봐.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야? 뭐 게임기요. 게임기가 제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표현에서 좀 죄송해요. 이게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삶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 위주로 챙겼을 때 제일 마지막에 챙기는 것은 가장 덜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가 없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발표를 함에 있어서 가장 덜 필요한 것, 가장 나중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의 그 발표를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가장 당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를 또 이제 괄호 안에 묶은 것까지 합쳐서 보자면 발표자로서, 그러니까 당신이 발표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기에 가장 그 안 필요한 것은 당신의 최고의 발표를 함에 있어서 당신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아니면 놓고 가라고. 당연히 놓고 가라고. 당신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 물질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6번이요. You want to remove. 당신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방해 요소들이나 위험 요소들을요. 되셨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괄호로 좀 잘 묶어주세요. 여기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주세요. 다시 당신의 상황에서 당신이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방해 요소나 위험 요소입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are not strictly needed.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방해 요소나 위험 요소들을 당신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필요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수동태로 또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도 이 글쓴이가 이렇게 뭐 그 리스트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With this in mind,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발표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치워놔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This is the list of the things, 여기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목록들을 이 글쓴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Which you can safely leave behind on your desk or in your bag. 당신이 책상 위에 남겨놓거나 아니면 가방 안에 넣어두거나 안전하게, 뭐 안전하게 이런 요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발표할 때 이제 위험 요소가 혹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로 줄 테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것은 발표할 때 뭐 책상 위에 놓거나 가방 안에 넣어 놓으세요. 뭔 말입니까? 발표할 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When you are called to the podium, 포디움은 강단, 경연 때 아니면 그냥 무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신이 are called, 불리어진대요. 어디로요? 무대 위로.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겠죠? 당신이 발표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놓고 가세요. 그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디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모바일 폰, 전화기도 놓고 가시고, 시계도 놓고 가시고, 펜도 놓고 가시고, 열쇠도 놓고 가시고, 동전도 놓고 가세요.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되셨죠? 다시 발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들, 여기 맨 밑에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한 물건들은 다른 곳에 놓고 가라. 왜 그렇다고요? 그게 당신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디스트랙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또 OX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좀 물어보세요. 글의 구조가 솔직히 내신 본문하고 되게 다르죠. 내신 본문은 되게 표면적이고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맨날 주인공이 어디 가고 거기서 뭘 하고 몇 박 며칠을 머물렀고 뭐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의 특징은 뭐고, 어떤 그냥 삶에 연관된 굉장히 평범한 소재들을 가지고 내신 본문은 글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용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 지문들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은 이러한 모호한 소재에 대해서 글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선생님한테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소비량을, 이것도 좀 이해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육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세계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기 먹는 것을 줄이면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이네요. 자, 전개 방식은요, 오늘날 몇 퍼센트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글을 전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시고요. 당연히 예시 앞에는 주제문이 되겠죠. 주제문 예시 구조니까요. 맨 뒤에도 주제문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주제문이 나오고 여기도 주제문이 나오면 선생님, 이 지문에 주제문이 두 개인데요? 하나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주제문이고 여기도 주제문이면 두 개가 다른 주제일까요? 아니면 같은 말 할까요? 같은 말 해요. 그러면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여기 쓰인 단어와 여기 쓰인 단어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요. 재진술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it'll be far easier.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뭐 하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니까요. 먹이는 것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90억 명의 사람들을 2050년까지, 그러니까 90억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훨씬 쉬울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더 많은 농작물들이,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들이 결국 사람 배 안으로 들어온다면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모호하죠? 원래 그럴 수 있어요. 주제문은 좀 모호합니다, 원래.
예시를 들어주는 이유가 이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이 끝나버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조금 이 주제를 구체화 시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글씨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오직 55%의 전 세계 농작물들 그 칼로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칼로리는 칼로리인데 그 열량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농작물이 제공하는 열량, 에너지의 55%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길러지는 농작물들의 55%만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먹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머지 칼로리는요, 즉 나머지 농작물은요, 그럼 45%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나머지 농작물들은 아니면 칼로리들은요 are fed 먹혀집니다. fed거든요. 이 칼로리는 뭐 제공합니다. 먹이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나머지들은요 먹혀집니다. 누구에게 먹혀지냐면 가축들이요. 대략 36%의 가축들에게 먹혀지고요. 아니면 나머지들은요 turned into 무엇으로 바뀌냐면 biofuels.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바뀐대요. 그리고 농업적인 생산품으로 바뀝니다. 이게 대략 9%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전 세계에서 옥수수, 뭐 콩, 아니면 밀 이런 농작물들을 기르죠. 그게 사람의 음식으로서도 길러질 수 있는데요. 오직 55%전 그 양의 100%에서 보자면 55%만이 사람의 그 식량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나머지 36%는 가축에게 먹여지고요. 나머지 대략 9%들은 그게 그 연료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생산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농작물들의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산품, 공산품을 만들 때도 이 그 식용 농작물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 안 먹여진다라는 겁니다. 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 고기를 소비하거나 아니면 데어리 프로덕트 그러면요 그 우유 같은 그런 거거든요. 유제품이나 달걀들이나 이런 것을 먹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누구에게부터 오죠? 동물들에게부터 오죠. 사육장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에부터 나오는 이런 고기나 유제품이나 아니면 계란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농작물들이 사람한테 먹여지는 게 아니고 가축들에게 먹여지긴 합니다. 그 가축들이 고기를 제공하거나 유제품이나 계란들을 제공하긴 하죠. 그렇죠? 자, 사육장에서 길러진 이러한 그 동물들에게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기는 하지만 자, 오직 일부만의 칼로리들. 아까 칼로리는 농작물에서 나온 그 칼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농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작물이 제공하는 그 어떠한 에너지원 이런 것의 일부만이 근데 그 농작물은 또 어떻게 되냐면 먹이 안에 존재했었던 누구에게 주어지는 가축들에게 주어지는 먹이 안에 존재했었던 농작물의 열량의 일부만이 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온다라는 말이죠. 어디로 옵니다.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기나 우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에? 우리가 소비하는. 그렇죠?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곡식들을 막 만들어요. 곡식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이 곡식이 사람에게 바로 가면 100%다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농작물들이 어떤 그 가축들을 거치게 돼요. 가축들이 이 농작물을 먹이로 먹을 수가 있겠죠. 100을 먹었다라고 해봅시다. 얘네들이요. 그러면 얘네가 고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알을 낳거나 하는 것은요. 얘네가 만들어낸 또 가공품이잖아요. 이 농작물 100%를 이용했을 때 얘네가 만들어내는 계란이나 아니면 고기 이런 게 농작물이 주는 100%의 에너지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일부만을 담고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농작물을 우리가 다 먹었을 때는 농작물의 100%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데 농작물을 이 가축들이 먹고 가축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러한 제품들 있잖아요. 상품들 이렇게 된 것을 사람들이 섭취를 할 때에는 얘네가 만들어낼 때 이거 100을 사용해서 얘네는 한 50%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거를 먹게 되면 50%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직접 먹을 때보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뭔 소리지? 이렇게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모든 100칼로리의 그 곡식들, 우리가 동물들에게 그 곡식들의 100칼로리를 매번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100으로 두었을 때 우리는 오직 40%만의 새로운 칼로리를 먹게 됩니다. 우유를 먹었을 때는요, 그들이 생산해내는 우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곡식을 우리가 100% 먹었을 때 100%의 이득을 받을 수 있는데 100%를 얘네 소한테 집어넣었을 때 이 소가 우유를 만들어낸다면 40%의 곡식의 열량만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60% 어디가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란으로 먹었을 때는 22%의 열량만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닭 요리를 먹었을 때는 오직 12%만 먹게 되는 거고,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는 10%만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 소고기를 먹었을 때는 무려 3%, 그러니까 97%의 열량은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 시프팅 만약에 우리가 바꾼다면 뭐로 바꾸냐면요. 덜 적게 고기에 덜 적게 고기 집약적인, 그러니까 고기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덜 적게 고기 위주 식단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그것은 could free up, 자유롭게 할 겁니다. 이용 가능하게 할 겁니다. substantial, 그러면 더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양의 음식을 우리는 더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되셨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이 그림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곡식들을 사람이 그냥 1대1로 100%로 먹었을 때는 100% 손해가 없이 모든 열량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동물들에게 먹이고 그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은 100%가 아니고 몇 %의 손해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아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농작물을 길러서 바로 먹는 형태가 되게 된다면 그게 5번에 나와져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곡식들을 기반으로 한 식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모든 농작물이 사람에게만 먹여지면 더 많은 인류가 먹을 수 있다.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 되셨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 정도 수준은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는 배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제 사회 시간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배우면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지문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답과 과정을 반드시 쓰도록 하라.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을 항상 쓰라는 거예요. 수학학원 다니면 다 맨날 수학 선생님이 하는 말이죠. 수학의 문제 풀이, 도식을 써. 그냥 답만 쓰지 말고 그 과정을 써야지 그 검산도 할 수 있고 검토도 해볼 수 있고 답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문제 틀렸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답만 쓰지 말고 과정을 맨날 써야지. 수학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죠. 자, when completing math problems,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 1번 문제, 2번 수학 문제, 그럴 때도 프라블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겪고 있는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프라블럼은 그 영어 문제, 수학 문제, 국어 문제, 문제집이 나와져 있는 문제도 프라블럼을 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접속사 주어 동사는 접속사 동사 ing로 바꿀 수 있죠. 선생님, 이거 분사 구문인데요.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는 접속사 띄고 주어 띄고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이게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는데요, 선생님. 접속사는 안 띄워도 된단다. 접속사 그냥 두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동사 in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뒤에 목적어 나오고 있으니까 능동에 동사 ing 쓰는 거죠. 수동에 pp 쓰면 안 되고요. 접속사, 동사 ing가 맞지 접속사, 동사 원형을 써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고 있네요. 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답만 오직 쓰면서 완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답만 써서 문제를 완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중요하다. 되셨죠? For several reasons. 몇몇의 이유를 들어서. 자, 첫 번째로는 이거 딱 봐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예시의 시작이죠. 그러면 위에는 당연히 주제문이겠고요. 주제 예시 구조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예시 앞에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하고 똑같죠. 위에 나온 거. 수학 문제 풀 때 답만 써서 문제를 끝내는 것을 피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왜 중요하냐면요. 간단하게 답만 쓰는 것은요. 그러니까 문제에 답만 간단하게 쓰는 것, 뭐 없이 프로시저. 프로시저는 과정이거든요. 풀이 과정 없이 답에 문제만 쓰는 것은. 근데 무슨 과정이냐면요. The procedure it 답쓰기에 우선되어줘야 되는, 그렇죠? 답을 쓸 때 답만 씁니까, 여러분들? 답 쓰기 전에 선행해서 그 풀이 과정을 써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답쓰기에 선행이 되어줘야 되는 풀이 과정 없이 문제에 대해서 답만 쓰는 것은 부정적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게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만들어내도록 부주의한 실수를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어가 동사죠. 동사 뒤에 목적어고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만약에 이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라면 이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아요. make, have, let 아니면 feel, listen to, hear 이런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는데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니죠? 그러면 목적어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여기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시를 다른 말로 하면 글로 쓰여진 과정은 support, 지지합니다. 아니면 뭐 보충합니다. 답을요. 도와준다라는 거죠. 답을 더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정이 is not shown, 만약에 과정이 보여져 있지 않다면, 즉 과정을 직접 쓰지 않는다면 it's much easier to make a completion error.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만드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뭐 할 때요? 과정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라면, 과정을 쓰지 않았다면 계산 실수하기 싫다. 계산 실수하기가 쉽다. 그런데 글로 쓰여진 과정을 써본다면 답을 잘 보충을 해준다. 더 좋다. 이런 말이죠. 자, 세컨드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예시가 나오는데요. 뭐의 부족, 뭐가 없음이죠. 쓰여진 과정의 없음은 does not allow student,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동사 다음에 목적어죠.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동사 원형 쓸래, 투부정사 쓸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역시 이게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된다.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아까 위에 나왔었던 그 2번의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옳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과정을 쓰지 않는 것은요,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알아차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원, 기원을요, 답의 기원을 알아차리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답이 도출이 되는지 그 근본, 그 출발점을 알아차리기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과정을 안 쓰면요. 또는요, how the answer to the problem is derived. 드라이브 아니에요. derive예요. 도출해다,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병렬구조 1번, 병렬구조 2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문장. 그러므로 과정의 없음은 기여합니다. 안 좋은 공부 습관의 어떤 그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어디 기여한다라는 것은 원인, 결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과정을 안 쓰는 것은요, 안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에서도 그러냐면 노트 테이킹, 필기죠. 그리고 슬리피네스, 부주의함, 엉성함, 허접함이죠. 이런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may have negative consequences. 부정적인 결과를 당연히 만들어내겠죠. when taking test, 시험을 볼 때 당연하죠. 포지티브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도식 과정을 안 쓰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뭐 할 때요? 시험 볼 때. 여기도 보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접속사 동사 ing로 줄어질 수 있다. 1번에 나온 거랑 이건 또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when completing 이거랑 똑같은 거죠. when taking test 동사 원형 나오면 안 되고 pp 나오면 안 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in short 짧게 줄이면 요약하면 당연히 얘도 주제문이죠. 1번도 주제문, 6번도 주제문인데요. 당연히 똑같은 말 하는 거죠. 이 지문은 역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 숙제 in the class, 수업에서 숙제, 그러니까 숙제나 혹은요 수업 중에 수학 과제는, 그러니까 아무튼 수학 과제는 항상 포함해야 합니다. both A and B 두 개 다죠. 과정과 답을 쓰도록 수학 과제는 포함을 해야 합니다. 뭐 할 때요? When answering questions. 문제에 답을 할 때. 그쵸? 여기도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접속사 동사 ing로 줄어져 있는 것이 또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 분사 구문이 1번, 5번, 6번에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줄였으면 접속사 띄고 ing만 써도 되지만 접속사를 두어서 접속사 동사 ing로 써도 된다. 다 여기선 pp로 쓰면 안 되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도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또 OX 한번 해보시고요. OX 답은 또 맨 끝에 있으니까 답을 맞춰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